이번에 합의한 조약의 제목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 조약, 공개된 조약의 내용을 보면 1961년 소련과 맺은 동맹조약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직접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면성이며 전략적인 평화 발전의 길로 확실성 있게 이끌어주시는 최고진의 분들을 우러러 격정이 김성은 동지께서는 선물 받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시며 훌륭한 차를 선물로 받은 데 대하여 다시금 대통령 동지에게 성은 동지께서는 먼저 새 천년기를 맞이하던 24년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으로 됩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의 만남 있었죠. 새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 잠시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인데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은 것에 대해서 엄중히 우려하고 또 규탄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북한 군사 증강에 도움을 주는 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조약에 우리가 따라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자동 군사 개입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까지는 아니어도 동맹에 가깝다. 이런 메시지들 지금 내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머무른 시간은 단 하루였지만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보여요. 일단 승용차도 번갈아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친밀감을 과시를 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두 정상의 만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푸틴의 북한 방문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불법적인 지도자고 이 불법 지도자 간의 브로맨스 이번에 어떤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졌는데 방금 정부의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를 깨는 매우 중대한 위협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정부 발표 내용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눈에 띄는 장면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의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을 했단 말이죠. 네. 센터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네. 이거는 명백하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러한 선물을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간 이유와 의도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푸틴의 방북은 김정은 작년 9월 보스토 친위 방로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김정은이 간절히 원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평양을 가면서 선물 중에 하나를 이 아우루스를 주었는데 네. 국제사회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제재와 불법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란 듯이 이번에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 발표한 또 공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은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 이번에 합의한 조약의 제목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 조약, 공개된 조약의 내용을 보면 1961년 소련과 맺은 동맹조약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직접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푸틴이 동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동맹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 한반도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합의가 됐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1961년도 맺었던 동맹조약과 거의 같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네. 이 내용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네.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흘렀거든요. 예. 북한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 그리고 지금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연방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받은 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약의 내용 자체가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기만과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무력을 침공을 해놓고도 마치 침공을 받았다고 과거 6.25 전쟁이 분명히 남침인데도 북침이라고 거짓말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해서 이것을 무력 개입에 그런 빌미, 구실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력 침공을 받는 경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내건 게 꼭 침공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먼저 침공을 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자동 군사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그동안의 관행 또 속성 이 행태를 봤을 때 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 러시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어적인 의미지 공격적인 건 아니다. 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애써 방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4조 이번에 합의한 이 조약의 4조 조항은 말은 동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동맹 조약과 같은 그런 내용의 합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에 국제사회가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두 국가가 넣은 이유와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실제 이제 조약의 앞에 부분을 보면 전문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푸틴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패권주의적 지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또는 서방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러시아가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국제 질서의 이 푸틴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중심이 될 것이고 이걸 김정은이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세력으로서 미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강력한 모습을 연대 동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러시아 서로 윈윈, 서로 뭔가를 많이 가져가는 회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 국가가 더 많은 걸 챙겨간 회담으로 보시는지요? 서로가 챙겨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시 말하면 답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하고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김정은이가 많은 것을 얻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푸틴으로서도 김정은에게 사실 푸틴의 불법 러시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걸 일관되게 일편단심으로 지지하는 국가 지도자는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네. 그중에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여기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푸틴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우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푸틴으로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기술, 이게 북한에 나중에 이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화를 나눈 것 같나요? 예, 실제 보면요. 이 조약 4조에는 이제 모든 수단으로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 앞에 있는 3조에 보면 안전 보장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돼 있고요. 조성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협조한다. 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8조에도 보면 방위 능력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군사 기술 또는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푸틴도 그걸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이고 미 국무부에서도 그런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원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자, 우리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센터장님, 네. 일단 우리로서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 이 두 정상 회동 내놓은 결과물에 맞춘 군사 전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의 수정 필요하겠죠.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NSC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탄을 했고요. 지금 아부 실장이 얘기했듯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규범을 맺은 것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 이 협정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기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참 이걸 러시아와 북한에게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러시아로서도 최근에 푸틴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짚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예. 그렇게 푸틴이 얘기한 것은 적어도 동맹으로는 가지 않고 위험한 기술을 주지 않을 걸로 봤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등에 칼 꽂은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첫째는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태세를 강구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예. 나아가서 지금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 이건 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러의 그런 밀착에 중국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외교적 노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한미일 아마 더 결집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은데 중국이 아마 북중러 여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 한 30초 정도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향한 반서방 연대의 같은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과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처한 위치가 러시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외교안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